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 붉은색으로 물든 장미와 함께 김 원장과 강하나의 리얼 토크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미 꽃밭처럼 우리 주식시장도 붉게 물들어야 될 텐데요. 예, 최근 그 HLB 신약 FDA 승인 불발로 인해 가지고 막 이호도 하한가 가고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 HLB도 네. 하한가 2번 가고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이제 HLB의 사태는 어느 정도 반영돼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렌TV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예.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가장 전문가시잖아요. 예, 제가 가장 전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테슬라 책도 하나 쓸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강주현 아나운서도 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영상을 굉장히 여러 번 찍고 그죠? 네.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아니,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전문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장님 따라하려면 아직 멀었고요. 이미 벌써 우리 네. 이거 촬영 시작한 지 2년 네. 됐었거든요. 네. 뭐 충분히 전문가 맞습니다. 그 미 블룸버그 TV 기자가 중국 전기차 비아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하하하하 그 회사 차 본 적은 있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2011년 11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미 블룸버그 TV에서 인터뷰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를 보고 비웃었어요. 그랬던 머스크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태세 전환을 했죠. 근데 올해 1월 실적 발표에서 중국에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 정부의 관세를 높여달라고 대놓고 요청을 한 건데요. 중국 전기차가 테슬라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작년 4분기에 BYD가 뭐 테슬라 판매량을 막 앞섰다 그러면서 세계 판매 1위는 BYD라고 막 네.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요. BYD는 주로 저가형 팔을 판매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최고 싼 게 4만 달러, 네. 3만 8천 얼마인데 4만 달러 이상의 고가 차량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BYD는 작년 4월에 출시한 해치백 시걸 차 이름이 시걸이에요. 이게 11,000달러짜리, 11,000달러짜리. 4만 달러짜리 차를 타는데 11,000달러짜리 차를 팔면서 겨우 넘겨놓고는 더 많이 팔았다고 이제 세계 전기차 1위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냥 언론들은 이제 이런 거를 그렇게 보도해야 재밌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드디어 테슬라의 아성은 BYD가 넘어서. 아니, 4만 달러 이상짜리 차만 파는데, 그것다 두고 11,000달러짜리 차를 더 많이 팔았다고 막 드디어 뭐 테슬라를 꺾는다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11,000달러짜리 차를 타는 사람 숫자가 월등히 많을 거 아니야. 월등히 많은 거 중에 일부 판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 10,000달러짜리 차는 안 만들었잖아, 아예요. 그 시장은 내준 거야. 거기 가서 이제 뭐 많이 판다고 하는 건데 25,000달러짜리 차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판세는 완전히 뒤집혀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11,000달러짜리 차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가 BYD 타겠어? 다 테슬라 사지. 숫자 비슷하게 팔았으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4분의 1 판 거야, 4분의 1. 차량 대수로 넘었다고 하는 건데 조만간에 이제 내년에 25,000달러짜리 차가 테슬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이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은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절반가량이 중국 브랜드예요, 원장님.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꽤 커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의 가장 저렴한 모델 시걸은 10,000달러 수준이고 하나로 약 1,370만 원이죠. 테슬라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자 가장 저렴한 모델 Y의 미국 가격은 세금 공제까지 하면 35,000달러, 하나로 약 4,800만 원입니다. UBS는 평균적으로 중국 전기차는 북미나 유럽 브랜드에 비해서 25% 이상 가격에서 유리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가격을 인하할 때마다 판매가 반짝 늘었지만 마진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중국 전기차가 대체로 저렴한 배경에는 배터리가 있는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에는 리튬, 코발트, 망간, 히토류 같은 소재가 들어가는데
중국 정부가 재료의 채굴과 가공 등 이 공급망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셀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 업체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음. 싼 전기차, 예를 들면 몇천 달러짜리 전기차도 있어요. 이 차 이름이 홍차인가 뭐 그 차가 있는데 음식 배달용 차량으로 했는데 걔가 판매량이 제일 많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천 달러짜리 차를 만드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600개인가 뭐 그렇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판매하는 그 차량의 시장하고 저가형 차량의 시장하고 저는 딴 시장인데 그걸 자꾸 같이 비교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언론에서. 왜 그래 재밌거든. 예를 들어서 그랜저 타는 사람하고 티코 타는 사람하고 티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 그랜저가 위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른 시장이라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재밌잖아요. 이게 막 싸움을 붙여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팔렸어. 우리가 유럽을 잘 생각해 보면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싼 차가 먹히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그 모델 Y나 모델 3 못 사는 사람은 BYD C 걸 사야지.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네. 중국이 이제 전기차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은 수백 년간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 점화 플러그가 4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고 12개짜리가 있는데 12개의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차량의 그 승차감이 달라지는 거야.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내연기관 차량을 잘 만들어도 예를 들면 벤츠나 현대나 기아나 이런 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밀었거든요. 중국은. 전기차만큼 세계 1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찌감치 막 그 고속도로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왕창 주고 고속도로 50km 하나씩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기차로 앞서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그 테슬라가 나타난 거야. 아니 전기차는 우리가 1등 해야 되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모델 3를 내면서 테슬라가 1등 하고 있네. 지금 허덕이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일단은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 시장이 양분화돼서 저가 차량이 지금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거고 고가 차량은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내년에 2만 달러짜리 차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중국의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고 BYD가 원래 그 배터리 업체였어요. 배터리 업체인데 저게 뭐로 유명했냐면 2006년인가 7년에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배터리 회사. 뭐 그게 유명했던 회사예요, 제가. 근데 제가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차도 만들게 된 거지. 어쨌든 중국의 BYD는 중국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성장했는데 독일의 켈 세계경제연구소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BYD는 2018년부터 2022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약 35억 달러, 4조 8천억 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미 뉴욕타임즈는 테슬라 킬러 BYD를 만든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년간 BYD는 100만 대 차량을 판매했는데 어차피 저가형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분돼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고 아예 저가형은 그냥 중국산은 저가형만 만들어 팔고 고가형은 테슬라가 하고 중간 가격은 우리나라 그 현대차하고 기아에서 팔고 우리나라 니로가 유럽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중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성능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테슬라는 뭐 FSD라든지 이런 최첨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원장님 그럼 중국 당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라면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중국차에 자꾸 관세 붙인다고 25% 붙이는데 100% 붙여야 된다고 막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10,000 부근 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판매량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한데 가장 싼 $40,000짜리 모델 3 차를 만들어 파는 테슬라를 단순히 판매량이 많다고 이겼다고 하기에는 좀 비교 조건 자체가 달라서 우위를 다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예, 맞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부추기는 거지 싸움을. 언론의 목적은 뭐예요? 조회수고 시청률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붙일수록 사람들이 와 정말 그래 막 그러는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나라도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엉터리 뉴스가 엄청 많아요. 이 뉴스도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걸 냉정하게 다루면 지금 시장이 양분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지나면
테슬라가 저가형 차량을 만든다면 시장이 먹힐 우려가 있다 해서 오히려 중국 전기차 경쟁력이 염려가 된다. 이렇게 기사를 써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쓰잖아요. 판매량으로 지금 테슬라가 이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예. 근데 올해 1분기 테슬라 차량이 굉장히 많이 네. 판매량이 급감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판매량 감소의 원인은 먼저 올해 초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드나드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테슬라 베를린 공장이 2주간 공장 문을 닫았다는 맞아요. 게 그랬어요. 맞아요. 네, 예. 그 이유일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테슬라 공장에 화재를 또 일으켜서 생산을 또 멈췄고요. 저거 웃기는 게 뭐냐면 네. 몇 년 전에 테슬라 차 공장을 지었을 때 그때 사건으로 저렇게 화재를 일으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오래된 묵은 그렇죠? 묵은 얘기죠. 예. 그리고 거기에 테슬라 텍사스 기가 팩토리도 차세대 차량 모델 2 생산을 위한 업그레이드 때문에 생산량을 또 줄였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열기가 좀 상대적으로 식어서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순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전년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고요. 2022년에도 62%나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31%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올해는 21%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처음 나와서 굉장히 막 급격하게 판매량이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중가율이 갑자기 점차 감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 4분기 미국 신차 판매량의 8%가량이 전기차였는데요. 하지만 올해 성장 추세는 조금 꺾인 듯해요. 예.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022년 60%, 2023년 47%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는 예. 수치죠. 점점 줄어드네요. 네. 중국도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중국 전기차 출하량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96%와 36% 증가를 했었고요. PCA는 올해 중국 전기차 출하량이 전년보다 25%가량 많은 1,100만 대 수준으로 예측을 했어요. 첨단 기술 국가들의 전기차 확산세는 더디기만 한데요. 예.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1.8%에 불과했고요. 한국 역시 6.2%로 아직 전기차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 기술 컨설턴트인 제프리 무어 박사의 캐즘 이론에 따르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처음에는 관심이 이렇게 몰리다가 어느 순간 깊은 계곡을 지나는 것처럼 정체기를 거치고 그다음 급속히 대중화된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가정 중에 있는 거래, 그죠? 그렇죠. 전기차 시장이 계곡을 지나는 시점에 있다는 네. 그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석이에요. 얼리 어댑터 중에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충전 같은 인프라 문제나 화재 우려 등이 사라지면 전기차가 급속도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 네. 가정이 있네요. 그 캐즘 이론 예, 네. 좀 인상적인데요. 제 후배가 모델 Y를 샀는데 네. 이 차가 딱 타는 순간 다른 차는 못 타겠더라는 거야. 근데 왜요? 테슬라 차를 탄 사람 주고 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편리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꾸준히 판매량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냥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저가형 그런 전기차 이런 것들은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네. 떨어질 것 같고 테슬라는 내년에 오히려 증가율이 좀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모델 2 나오면 올해 185만 대 팔려고 하는데 내년에 네. 300만 대 판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럼 원장님 그렇다면 테슬라 판매량은 언제부터 더 이렇게 증가할까요? 일단은 이제 내년에 모델 2가 나온다고 하니까 모델 2가 출시된다면 네. 그동안 4만 달러 비싸서 테슬라를 못 탄 사람들이 2만 5천 달러니까 모델 2를 엄청 많이 사겠죠. 당연히 살 겁니다. 왜냐면 2만 달러대 차를 타는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러면 굉장히 판매량이 내년부터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버전 12.4하고 12.5가 지금 나오고 있고 6월 말까지 12.5가 나온다고 하는데 얘가 기가 막힌 게 셀프 발렛 파킹. 네. 내가 내려서 현관으로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주차장에 서 있어. 업무를 마치고 나와서 호출을 하면 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게 셀프 발렛 파킹인데 이게 여기 안정성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음, 또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음. 오늘 테슬라가 6% 올랐거든요. 네. 세미트럭이 내년에 그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가 6% 기대감이 또 예, 상승을 엄청나게 했네요. 올랐습니다. 세미트럭이 펩시콜라뿐만 아니고 월마트에서도 네. 구매한다고 하고 음. 내년에 또 생산량을 굉장히 늘린다고 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를 처음 탄 사람이 테슬라의 편의성에 푹 빠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테슬라 한 번 사면 다른 차를 절대 못 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차종이 적은 것이 사람들에게 조금 불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출시된 전기차 모델만 500여 개 엄청 달았잖아요. 많네요. 네. 지난해 220여 개가 나왔고 올해도 약 180개의 신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테슬라가 특정 모델에만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사이버트럭까지 포함한 5개 모델만 제조를 하는데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력 모델들이 식상해지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예요. 올해 1분기 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약 51%로 전년 동기 62%보다 하락했습니다. 모델 3하고 모델 Y, 특히 모델 Y 판매량이 많은데 네. 한동안 저것만 팔아도 될 것 같고 좀 음. 지나면 모델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냐면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저거 만들어 팔도 되지만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해서 한 60% 사람이 전기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신차를 내놔야 되거든요. 지금은 저것만 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고가형 모델 자동차를 만들어 판다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싼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 파는 전략을 애초에 로드스타 만들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전략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새로 나온 차가 마음에 든다면서요? 네. 사시는 겁니까? 얼마 전에 드디어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가 국내에 공식 출시가 됐었잖아요. 이번에 국내 공식 출시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기존 모델 3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으로 해외에선 이미 출시가 됐었지만 네. 국내에는 조금 늦게 출시가 됐죠. 한동안 국내에서 기존 모델 3 판매도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공식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 국내에서 모델 3 주문 자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네.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는 표현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네. 보통 새로운 모델 같으면 차체를 프레임을 통째로 바꾸고 막 그런 건데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기존 차체 틀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앞부분의 디자인만 좀 바꾼다든지 후미 부분을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그러면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는 거를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몸체는 옛날하고 같은 거지 훨씬 더 세련되고 예쁘게 만든 거지. 저도 이거 빨간색 차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여간 모델 3 빨간색 차 사면 저도 한번 태워주시는 건가요? 네, 사면 태워드릴게요. 저는 그냥 꾹 참고 모델 3를 구매할 금액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할까 하는데요, 원장님. 이 차는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건데 주식은 물론 하락 리스크도 있지만 떡상을 하게 되면 또 모델 3 2대 이상을 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2018년에 모델 3를 초창기에 산 사람들이 네. 너무 기분 좋았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갑자기 주가가 막 10배 가까이 오른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야. 테슬라 차 살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모델 3 10대 이상 샀을 거라고 네.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지금 상태가 좀 왠지 유혹되고 끌리긴 한데 좀 꾹 참고 테슬라 3 차를 사기보다는 네.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원장님 답변 예상했던 거지만 주식을 사려고요. 대신 만약에 안 오르면 원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책임집니다. 이거 다 녹화된 거죠? 테슬라가 중국의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협력사들과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 테슬라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인공지능 AI 칩을 공급받기 위해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와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려고 했는데 네. 중국 당국에서 이걸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승인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그 데이터를 출시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기존에 추진했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외부 전송 방안과 중국 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처리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할지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울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그 첨단 주행 정보 시스템인 FSD 풀셀프 드라이빙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한테 라이센스 판매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중국 내에서 FSD 판매 매출이 또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또한 최근 전기차 수요가 세계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AI 신경망 학습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이 기술을 활용한 로보택시 사업을 8월 8일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 업체에서도 테슬라 FSD를 장착해서 판매하려고 지금 테슬라하고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저번 테슬라 촬영 때 상반기 실적 발표 후 하반기 25,000달러짜리 차량 생산이 가시화될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매수할 거면 3분의 1 정도는 우선 매수하고 나머지를 6월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주가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1차 급등하고 나서 좀 눌림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FSD 버전 12.4 출시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판매가 승인됐다는 이유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어제 또 이제 한 6% 올랐어요. 거기 세미 트럭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생산돼서 판매될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베를린 국장에서 또 확장이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고용은 4만 명이 고용이 늘고 자동차는 2만 대 정도 더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와서는 이제 테슬라 없으신 분은 반드시 절반 정도는 매수하고 있으신 분은 돈 생길 때마다 자꾸 모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늦기 전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